오늘 윤슬이한테 이별 통보했어. 잘했어. 수고했어. 일주일 후면 우리 만나는 거지? 정말 고생했어. 민수야. 내가 지난 시간 해봐서 잘 알지. 민수 너의 그 고충이 얼마나 클지. 그나마 그땐 여자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때지만. 넌, 아, 생각만으로도 역겹다. 나 진짜 윤슬이랑 영화관에서 키스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때 진짜 죽는 줄 알았다니까.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하고 왔잖아. 안 들키려고 애 좀 썼지. 아, 힘들었겠다. 민수야, 조금만 버텨주라. 응? 그래. 그래야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근데, 진짜로 보고 싶다. 응, 나도 보고 싶어. 나도. 1년 동안 정말 잘 견뎠어. 곧 볼 수 있게 돼서 좋다. 사랑해. 응, 나도 사랑해. 으아. 비명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랑해. 민수가 사랑한다고 한 사람은 대체 누구지? 윤슬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위로 올려봤어요. 더 많은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 민수야, 윤슬이 바다에서 나한테 말 거는 거 봤다며? 걔 진짜 괜찮냐? 그러게 말이야. 근데 진짜 소름 끼쳤어. 윤슬이 진짜로 너를 보는 것 같았어. 미안하네. 그거 참. 내가 윤슬이를 그렇게 만든 거야. 내 잘못 아니야.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잖아. 그래도 가끔 꿈에 윤슬이가 나와. 날 원망하는 꿈. 너무 죄책감 갖지 마. 우리 잘못 아니야.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그렇지. 고마워, 민수야. 이 세상에 나한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정우야. 곧 보자고. 윤슬은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쾅! 화면이 깨졌어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우야, 너 살아있었어? 너 죽지 않았어? 민수야, 너희 둘이 짜고 친 거야? 윤슬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으아악!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1년간 쌓인 슬픔, 그리움, 고통, 그 모든 것이 배신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윤슬은 깨진 핸드폰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집을 나왔어요. 이제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연극을, 이 잔인한 사기극을. 윤슬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슬픔은 더 이상 없었어요.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복수심. 두고 봐. 내가 너희 인생을 완전히 박살낼 테니까. 윤슬은 집으로 돌아와 깨진 히든 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로, 배신감으로,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진정하자.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우는 살아있어. 민수와 정우는 연인이었어. 나는 1년 동안 속았어. 아니, 그들이 날 알던 10년 이상의 모든 기간 동안을. 윤슬은 노트를 꺼내 지금까지의 단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점들, 민수와 정우의 지나치게 친밀한 스킨십, 두 사람의 남다른 눈빛들, 나와 연인이었음에도 키스, 그 이상의 단계는 진행되지 못하는 점, 키프로스에서의 완벽한 실종 사고, 오랜 친구, 정우가 바닷속으로 사라졌음에도 민수의 담담함, 정우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점, 그리고 네덜란드, 왜 하필 네덜란드? 히든 폰의 메시지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들을 처벌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정우가 살아있다는 증거, 그리고 그들의 공작 정황들,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증거, 돈의 흐름. 윤슬은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에 민간 조사를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흥신소 광고가 보입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한 곳, 진실탐정. 주소를 보고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강남의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흥신소인가 싶을 정도로 누가 봐도 멀쩡한 일반적인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실종자 조사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앉으시죠. 윤슬은 의자에 앉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정우의 실종, 민수와의 관계, 그리고 발견한 히든폰까지. 탐정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해외 조사까지 들어가야 하니까요.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제 전 재산을 걸어서라도. 윤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탐정은 윤슬의 눈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곧 착수하겠습니다. 대략 일주일. 생각하십시오. 5일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슬 씨, 나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윤슬은 곧바로 흥신소로 달려갔어요. 탐정은 책상 위에 파일을 펼쳐놓았습니다. 앉으세요. 충격적일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윤슬은 침을 꿀꺽 삼키고 앉았습니다. 탐정이 첫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먼저 정우 씨와 민수 씨의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윤슬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뭐예요? 정우와 민수는 이종 사촌 관계였습니다. 정우의 어머니와 민수의 어머니가 친자매였어요. 10년 동안 나한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윤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종 사촌끼리 그렇게 가까울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다음 자료를 보시죠. 탐정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두 분의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윤슬은 서류를 훑어봤어요. 그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정우 실종 3개월 전부터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매달 거액이 해외 계좌로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간 거죠? 네덜란드입니다. 정확히는 암스테르담의 한 법인 계좌로요. 법인? 네. 레인보우 퓨처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LGBTQ 인권 단체지만 탐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실제로는 일종의 유령 회사입니다. 이런 곳을 통해 돈을 세탁하고 새로운 신분을 만드는 경우가 많죠. 윤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정우가, 네. 정우 씨가 네덜란드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탐정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건 사진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어느 카페 앞에서 찍힌 사진. 한 남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인상을 쓰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금발의 파란 눈. 완벽한 서양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슬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정우야. 입을 막았지만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얼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형수술을 한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몸의 비율, 자세, 특유의 표정. 그러면 파란 눈은? 컬러 렌즈? 그건 분명히 정우였습니다. 이 사진은 3일 전에 찍힌 겁니다. 윤슬은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살아있었구나. 너 살아있었어.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에 대한 분노와 절망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보너스입니다. 탐정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수 씨의 항공권 예약 내역이에요. 4일 후 인천에서 암스테르담으로 출발합니다. 편도 티켓이고요. 윤슬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어요. 4일 후, 네.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슬은 고개를 들어 탐정을 봤습니다. 이 자료들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충분합니다. 사기, 공문서 위조, 보험 사기, 실종 은닉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 대면해서 자백을 받아내면 더 확실합니다.
녹음이라도 하시면 결정타가 될 겁니다. 윤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제가 직접 만나서 들을게요. 그놈의 입으로 직접 말하게 할 거예요. 그날 밤, 윤슬은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내일 만날 수 있어? 내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내일 저녁 7시에 우리 집으로 올래? 알았어. 내일 봐. 윤슬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다음 날 저녁 7시. 가방 속에는 녹음기, 깨진 히든폰, 그리고 흥신소에서 받은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윤슬아, 어서 와. 민수는 평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슬은 더 이상 그 웃음에 속지 않았어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거짓을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들어와. 윤슬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앉아. 응.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윤슬아, 갑자기 헤어지자고 해서 미안해. 많이 놀랐지? 응, 많이 놀랐어. 나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 근데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윤슬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민수야. 응?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민수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숨기는 거? 무슨 소리야? 그냥 내가 네덜란드 가는 진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진짜 이유? 말했잖아. 새로운 시작하고 싶어서. 그게 다야? 응. 윤슬은 민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 정말 숨기는 거 없어?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윤슬아, 왜 자꾸 그래? 거짓말.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군.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윤슬은 가방에서 깨진 민수의 히든 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쿵.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없어져서 계속 찾고 있던 핸드폰이 윤슬에게 있었다니. 이게 어떻게 내 집에 왔었어. 며칠 전에. 윤슬아, 이거 내 거 맞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윤슬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가족관계 증명서, 금융거래 내역, 항공권 예약서. 탁, 탁, 탁. 하나씩 식탁 위에 올려놓을 때마다 민수의 안색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꺼낸 건 사진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찍힌 정우의 사진. 너희 둘 아주 잘 지내왔더라. 아니, 잘 견뎌왔더라. 그 순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 연기해. 지겹지도 않니? 윤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하느라 힘들었지? 정우 죽은 척하느라, 나랑 연인인 척하느라. 윤슬아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윤슬이 소리쳤습니다. 식탁을 쾅 내리쳤어요. 나한테 뭐가 미안해. 10년 이상 날 이용한 게, 아님 내 청춘을 짓밟은 게, 나를 완전히 미치게 만든 게, 난 1년 동안 바닷속에서 죽은 남자한테 말 걸고 다녔어. 바다의 모든 생물들한테 정우 봤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물어봤어. 사람들이 날 미쳤다고 했어. 그게 다 너희 때문이야. 윤슬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로 갈라졌습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거야. 너희가. 미안해 윤슬아, 진짜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미안하면 내 인생 돌아와? 말해봐.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나를 이용하기로 작정하고 다가온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못해? 그럼 내가 말해줄게. 윤슬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너희 둘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지. 이종 사촌 남자끼리. 근데 들키면 안 되니까 나를 방패로 쓰기로 한 거야. 정우는 나랑 사귀는 척, 민수는 짝사랑하는 척. 그렇게 10년을 속이고
마지막에는 완벽한 도주 계획을 짰어. 키프로스에서 정우가 실종된 척 민수는 1년 동안 나한테 잘해주다가 네덜란드로 떠나는 거. 완벽하지. 하, 웃기네. 이것들. 윤슬은 히스테릭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어. 나는 평생 정우를 그리워하며 살았을 거고 너희는 아무도 모르게 저 멀리서 행복하게 살았겠지. 그렇지?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윤슬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선택할 수 없었다고? 우리 집안이 어떤지 알잖아. 보수적이고 체면 중시하고 만약 우리 관계가 알려지면 우린 쫓겨나. 가족한테도 사회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살아도 죽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날 희생시킨 거야? 미안해. 미안하긴. 너희가 선택할 게 없었다고? 그럼 나는 선택할 수 있었어? 10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 건지 말 건지 선택할 수 있었냐고. 윤슬아, 넌 날 사랑한 적도 없지. 정우도 마찬가지고. 나는 그냥 너희의 알리바이, 너희의 위장막, 너희의 쓰레기 같은 사랑을 숨기기 위한 도구였어. 말해봐. 정우는 지금 어디 있어? 암스테르담 어디? 말 안 해? 그럼 내가 찾아낼 거야. 경찰이 찾아낼 거고. 경찰? 민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래, 경찰. 나 너희 고소할 거야. 사기, 보험 사기, 공문서 위조, 실종 은닉. 다 때려박을 거야. 윤슬아, 제발. 제발 고소하지 말라고? 그럼 너는 나한테 제발 이러지 말라고 했어? 제발 내 인생 망치지 말라고 빌었어? 윤슬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정우한테 전화해. 영상통화로. 윤슬아, 빨리 안 해. 윤슬이 소리치자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히든 폰을 집어들었어요. 정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얼굴. 금발의 파란 눈이 완전히 다른 사람. 하지만 그 목소리는 민수야, 왜? 무슨 일이야?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화면 속 정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윤슬아, 오랜만이야, 정우야.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지? 내 새 이름이 뭐야? 대답 안 해? 그래, 대답 안 해도 돼. 어차피 경찰이 다 찾아낼 테니까. 윤슬아, 미안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 너도 미안? 둘 다 미안하면 다야? 윤슬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슬펐어요.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이 뭔지 알아? 나는 1년 동안 죽은 사람을 사랑했어. 바닷속에서 유령을 만났어. 사람들이 날 미쳤다고 했어. 너희가 날 미치게 만든 거야. 정말 미안해. 나도 괴로웠어. 매일 밤 내 생각하면서. 닥쳐. 윤슬이 소리쳤습니다. 내 생각?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생각을 해? 너는 날 사랑한 적도 없으면서 너희 둘이 얼마나 행복했을지 상상이 가. 저 멀리서 나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을까. 윤슬이 저 바보 아직도 믿고 있네 하면서. 아니야. 한 번도 비웃은 적 없어. 거짓말. 윤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나는 너희한테 그냥 도구였어. 버려도 되는, 망가뜨려도 되는. 윤슬아, 이제 끝이야. 너희의 사랑도, 너희의 계획도 다 끝이야. 내가 끝낼 거야. 윤슬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봤어요. 4일 후 출국이지? 못 가. 내일 당장 경찰서 갈 거니까. 윤슬아,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너희가 나한테 한 번만이라도 진실을 말한 적 있어? 윤슬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민수야, 다음에는 법정에서 보자.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민수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윤슬아, 우리도 사람이야. 우리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 윤슬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민수를 봤어요. 사랑할 권리? 그래,
너희한테도 사랑할 권리가 있지. 근데 그게 남의 인생을 망칠 권리는 아니야. 너희가 진짜 사랑했으면 떳떳하게 세상과 맞서 싸웠어야지. 왜 나를 끌어들여? 왜 나를 희생시켜? 윤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너희의 사랑은 아름다운 게 아니야. 그건 이기심이야. 비겁함이야. 그리고 범죄야.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윤슬은 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 문을 닫았습니다. 쿵. 복도에 나온 윤슬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끝났어. 이제 끝이야. 가방 속 녹음기에는 방금 전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어요. 윤슬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우야, 이제 진짜 끝이야. 너와의 모든 게.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복수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윤슬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흥신소에서 받은 모든 자료와 어젯밤 녹음한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검찰청 민원실. 윤슬은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피고소인 정우, 민수, 혐의, 사문서 위조, 사기, 보험 사기, 실종 은닉, 정보통신망법 위반. 떨리는 손으로 고소장에 사인했습니다. 담당 검사가 자료들을 훑어보더니 눈빛이 변했어요. 이건 상당히 치밀한 범죄네요. 네. 1년 넘게 계획한 거예요. 피고소인 중 한 명은 현재 네덜란드에 있다고요? 네. 하지만 증거는 충분합니다. 사진도 있고 송금 내역도 있고 자백 녹음까지 있어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가 출국하기 전에 긴급 체포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슬이 민원실을 나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자가 왔습니다. 윤슬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제발. 윤슬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에는 법정에서 보자. 변호사 잘 선임해. 그리고 민수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3일 후 인천국제공항. 민수는 대형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어요. 윤슬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탑승구까지 거의 다 왔을 때 민수 씨 맞으십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2명의 형사가 서 있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네. 긴급 체포합니다. 사기, 보험 사기, 실종 은닉 혐의입니다. 철컥.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시는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뭐래? 범죄자인가 봐. 사진 찍어야겠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형사들에게 이끌려 공항을 나갔습니다. 그의 네덜란드행 꿈은 탑승구 10m 앞에서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속보 키프로스 잠수 사고, 알고 보니 치밀한 사기극. 비운의 영웅 정우, 사실은 네덜란드 도피 중. 이종 사촌 동성 연인, 10년간 여성 이용해 신분 세탁. 피해자 여성, 1년간 바다에서 죽은 연인 만났다. 증언 충격.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민수의 공항 체포 장면, 정우의 암스테르담 사진, 그리고 윤슬의 인터뷰. 카메라 앞에 선 윤슬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10년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용할 도구였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원망보다는 후회가 더 큽니다.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제 본능을 무시했을까? 지금 두 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윤슬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랑은 누구나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킬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두 분은 그 선을 넘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인터뷰 영상은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야? 이건 그냥 범죄지. 피해자 여성 너무 불쌍하다. 1년간 바다에서 유령 만났다니. 동성애는 존중하지만 이렇게 남을 속이는 건 아니지. 둘 다 무기징역 처벌해야 함. 여론은 완전히 윤슬의 편이었습니다.